지금 이 여자 백조 자산가인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온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조차 곧 빼앗기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미진아, 내가 밟고 있는 이 보도블록 한 장조차 내 것이다. 당장 내 세상에서 꺼지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치매잖아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미진은 승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시어머니를 뒷좌석에 태운 채 인적 드문 산길을 달릴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어머니, 여기서 길 잃은 척 계세요. 그래야 저도 좀 살죠. 백조는커녕 땡전 한 푼 없는 노인네 수발, 이제 진절머리 나거든요. 시어머니가 가진 지주회사의 막대한 지분은 꿈에도 모른 채 미진은 할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비상금 몇 푼까지 뺏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속이기 위해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죠. 여보, 어머니가 쪽지만 남기고 가출하셨어. 어떻게 내 잘못이야. 악마 같은 연기에 속아 넘어간 남편은 절규했고 미진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속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블랙박스가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미진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평소 눈여겨보았던 최고급 명품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상금 봉투를 쥔 그녀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랑 저거, 그리고 저기 진열된 가방까지 전부 다 주세요. 오늘 기분이 아주 좋거든요. 점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큰손의 등장에 허리를 굽히며 급진히 대접했습니다. 미진은 수천만 원어치의 쇼핑백을 옆에 두고 왕비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축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카드가 있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긁어봐요. 한도가 무제 아닌 카드라고요. 점원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연이어 시도한 모든 카드가 정지 상태였고 심지어 매장 매니저까지 달려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방금 본사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은 현재 전 계열사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셨습니다. 당장 물건 내려놓고 나가주시죠. 미진은 당황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미진의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내가 훔친 그 돈,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오늘부로 전부 압류다. 발신인은 존재할 수 없는 이름, 바로 며칠 전 그녀가 산속에 버렸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진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쇼핑백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추락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쫓겨나듯 뛰쳐나온 미진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지만 집 안은 평소와 달리 싸늘한 정적만이 감돕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어머니한테 문자 왔단 말이야. 이거 다 장난이지? 남편을 찾으며 안방 문을 열었지만 가구들은 모두 천으로 덮여 있고 벽면에는 붉은 글씨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버린 곳으로 다시 오렴. 공포에 질린 미진이 뒷걸음질 치다 거실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를 건드립니다. 그러자 영상이 자동 재생되며 정정한 모습의 시어머니가 나타납니다. 미진아, 내 아들이 무능해서 너한테 경제권을 맡기려 했던 게 아니란다. 내가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아들이 너 아니면 죽겠다며 매달리기에 나는 결심했다. 내 아들 인생에서 너라는 오물을 완벽하게 치워주기로. 미진은 숨이 턱 막힙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고작 8억인 줄 알았느냐? 나는 평생 백조를 주무른 사람이다. 내가 차 안에서 뺏어간 그 8억은 내가 나를 버릴 때 사용할 범죄 증거로 내가 미리 던져준 미끼였어. 백조를 상속받을 관리자 자리를 제안하니 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산속에 버리더구나. 미진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고작 8억 때문에 백조라는 거대한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버렸다는 사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과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미진은 바닥을 기어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여보, 살려줘. 어머니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나 좀 봐줘.
남편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칩니다. 함정이 아니라 내 본성이겠지. 당신이 그날 산속에서 웃으며 떠나는 걸 어머니와 함께 숨어서 다 지켜봤어. 당신에 대한 내 미련도 그 산바닥에 같이 버렸다. 경찰들이 미진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웁니다. 끌려나가는 미진의 뒤로 태블릿 속 어머니의 마지막 비웃음이 들려옵니다. 미진아, 돈은 사람을 가려보고 복은 제 그릇만큼 담기는 법이다. 8억의 영혼을 판 내 그릇에는 이제 차가운 수갑만 담기겠구나. 감옥밥은 8억 원어치만큼 공짜로 줄 테니 평생 후회하며 먹으렴. 차가운 조사실 형광등 아래 번진 화장과 헝클어진 머리를 한 미진이 형사가 보여주는 녹화 영상을 봅니다. 그 영상은 남편이 보낸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미진이 시어머니를 산에 버리고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내려오던 바로 그 시간의 기록입니다. 미진 씨는 남편분이 회사에 있는 줄 알았죠? 아니요, 남편분은 그날 아침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이미 뒷좌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진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집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산길에 내버리며 뱉었던 온갖 독설과 비웃음을 남편이 바로 등 뒤 시트 너머에서 숨죽여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남편분은 당신이 차를 몰고 완전히 떠날 때까지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선택한 여자가 자기 어머니를 버리는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본 거죠. 형사가 내민 또 다른 사진에는 미진이 그토록 원했던 백화점, 명품 가방들이 거실 복도에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당신이 명품에 취해 있던 그 집, 이제 당신 집 아닙니다. 남편분은 이미 어머니 명의로 명예 변경을 마치고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남편은 미진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사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그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내가 죽겠다고 해서 결혼한 여자니까 내 손으로 끝내겠다. 남편분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미진은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인 줄 알고 우습게 봤는데 사실은 시어머니가 아들의 눈을 뜨게 만든 심판관이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미진은 뒤늦게 벽을 치며 통곡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입니다. 교도소 식당, 벽에 걸린 TV 뉴스에서 떠들썩한 보도가 나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거대 자산가이자 투자계의 거물, 서 회장의 공식 석상 등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미진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진의 남편이 집안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단식 투쟁까지 하며 미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울고불고 매달려 겨우 허락받았던 결혼. 어머니는 사랑에 눈먼 아들의 고집에 못 이겨 모든 부를 뒤로한 채 평범한 노인으로 살며 며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니 부디 내 아들을 아끼는 사람이길 바랐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그 깊은 인내를 비웃듯 어머니를 짐짝처럼 산속에 버렸습니다. TV 속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남루한 노인이 아닙니다. 최고급 수트를 입고 수십 명의 수행원에게 둘러싸인 그녀의 곁에는 어머니의 진심을 깨닫고 완전히 각성한 아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미진은 들고 있던 식판을 떨어뜨립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하며 남편을 달달 볶아 얻어냈던 명품백과 푼돈들은 사실 어머니가 아들의 면을 세워주려 뒤에서 몰래 흘려보낸 부의 부스러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시어머니라고? 나 때문에 아들이 그 고생을 하며 결혼시킨 분이? 미진은 절규하며 TV로 달려들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짓눌립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100조 원의 상속권이 아니라 남편이 제기한 존속 유기와 사기 결혼에 대한 처절한 법적 심판뿐입니다. 남편은 이미 어머니의 뜻에 따라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미진에게는 단 1원의 합의금도 자비도 베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소 후 미진을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재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갚아도 모수 없는 손해배상금과 은혜를 원수로 갚은 폐륜 며느리라는 지독한 낙인뿐입니다. 미진은 차가운 감방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노인 한 명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남편의 사랑과 100조 원의 미래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